네, 안녕하세요. 미주리타입니다. 미국 주식을 항상 재밌고 유익하게 리뷰할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기업이 어떻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 업체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를 위한 브랜딩을 어떻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 기본 철학도 역시 다져지는 것 같아 자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어 더욱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통해 주식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항상 마주하고 생각하게 되는 기호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항상 설레이고 더욱 비중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큰 요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이미 스타벅스 주주시라면 마음 편히 봐주시고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참고 영상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된 채널이지만 현재까지 구독해주신 88명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타벅스의 시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미국을 포함한 스타벅스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 브라질에 이어 3위, 그리고 6위에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이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미국에서의 시장성을 살펴보면 카페가 37,274개가 있고 그중 스타벅스의 체인이 14,875개로 미국 점유율 1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 시장 규모는 475억 달러 규모로 2019년에 전망한 커피 시장 성장률은 4.3%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스타벅스의 매출액 규모는 4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0% 증감률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영업이익이 27%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또한 5.6%로 감소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점유율 3위 기업인 JAB는 독일 기업으로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크리스피 도너츠와 피치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피치 커피가 미국에서 굉장히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이 피치 커피는 22억 달러 IPO 모금을 완료하였고 곧 네덜란드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정보라 생각이 되네요. 또한 스타벅스의 글로벌 마켓에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11억 3,400만 달러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8%나 감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500만 달러로 적자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고 글로벌 마켓에서의 스타벅스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을 이번 2분기 분기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세계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성장을 하기 위한 스타벅스의 행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시장성을 살펴볼 텐데요. 중국 편입니다. 중국에서는 스타벅스에게 큰 호재인 소식이 있죠. 바로 라이벌의 몰락입니다. 중국 커피 산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하고 스타벅스보다 2배 빠른 매출 성장세를 보였던 루이싱 커피가 결국 회계 부정을 일으켰었고 그게 발각되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루이싱 커피는 2019년 IPO로 6억 5,100만 달러를 모금하고 2019년 11월 커피 판매가 558% 급증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그 기대감이 고조되어 기업 가치가 120억 달러로 피크를 찍었고요. 그러나 4월 3억 1천만 달러어치의 매출이 조작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현재 나스닥에서는 상폐되는 조치를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시장을 점거하고 있었던 스타벅스의 아성을 무너뜨리려 했던 루이싱 커피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이싱 커피의 몰락은 자연스레 스타벅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내수 시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국 내 매장 수를 2020년까지 6,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커피 시장은 계속 확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한 스타벅스의 중국 진출 행보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티를 마시는 중국인들에게 1년에 커피 비용으로 쓰는 돈이 8.05불, 한 명당 8.05불로 매우 낮지만 이게 13억 인구를 기준으로 낸 통계잖아요. 대도시 위주로 소비자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커피 시장의 큰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중국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점유율로 자리 잡고 있는 스타벅스. 그리고 이 스타벅스의 브랜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현상을 알아볼 텐데요. 한국 시장에서의 스타벅스의 점유율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스타벅스 이외의 커피 전문점 매출을 전부 합쳐도 스타벅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스타벅스는 명실상부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커피 이외의 브랜드 이미지가 자리 잡힌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의 로고에서 커피가 빠진 이유가 바로 커피 이외의 문화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스타벅스의 야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이 성공적으로 문화가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제품, 머그컵이라든지 한정판 텀블러, 그리고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비치 타월 등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런 프로덕트들은 나오자마자 계속 품절되는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스타벅스는 더 이상 커피 문화가 아니라 제품 쪽에서, 스타벅스 제품 쪽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장 규모가 높은 가운데 중국, 한국, 베트남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스타벅스의 계획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는 조금 이따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 전망인데요. 기타 아시아 시장 전망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시장이 있겠는데 동남아의 경우 특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 경쟁 업체들의 점유율을 빼앗는 데 고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커피의 맛에서도 현지인들의 환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스타벅스의 현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커피 문화가 100년 이상 된 전통적인 커피 기호 국가인데 베트남 스타벅스는 메뉴에 베트남식 연유 커피를 구비해 현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베트남에서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공식처럼 베트남식 연유 커피 혹은 이를 모델로 한 음료 메뉴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트남인들에게 연유 커피가 익숙하고 이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상품을 둠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스타벅스 역시 현지 소비자들을 겨냥해 베트남식 연유 커피와 비슷한 메뉴를 개발했고 베트나미즈 스타일 커피와 아시안 돌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어쨌든 돌체 라떼를 판매 중이라 합니다. 이 음료들은 각 카페의 다른 음료에 비해 가격대도 낮아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현지 커피 메뉴 런칭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는 만큼 신제품 개발 및 다른 행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 동남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서의 시장성을 살펴볼 텐데요. 유럽에서는 스타벅스가 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코스타커피라는 브랜드가 굳건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스타벅스가 이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 성장률이 6%, 특히 영국은 커피 산업이 20년 이상 연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중요한 시장입니다만 현재 1위인 코스타커피를 2018년에 코카콜라가 인수한 뒤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핀란드의 경우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위이고 커피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곳에서 스타벅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았던 2014년부터 2016년에는 핀란드의 스타벅스가 2곳이 다였는데 현재는 총 6개까지 늘어났다는 자료가 있네요. 그 시골 같은 나라에 스타벅스가 들어서는 게 왠지 뿌듯합니다. 항상 핀란드의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매우 붐볐었지만 반면에 핀란드인들이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매우 멸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메뉴가 있냐고 하면서요. 자, 그리고 유럽 진출을 위한 스타벅스의 야심찬 계획으로서 시애틀, 상하이에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 고급형 매장이자 로스터 작업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인테리어를 가진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스타벅스 1호점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한다고 오마주한 것이고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스타벅스에서는 포부를 겸손히 밝히고 진출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전략은 한국의 케이스처럼 어떻게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와 베트남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에스프레소 문화에 길들여진 이탈리아인들에게 어떤 신메뉴를 어필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이탈리아 로컬 체인점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